우리 교재 35쪽 보겠습니다. 자, 의문론에서요, 문제가 나온다면 딱 이 부분, 한 문제가 나온다면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거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문 변동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뭐 매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출제 빈도는 여전히 상이라고 할게요. 의문론에서 나온다면 딱 이 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의문 변동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고 발음까지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이렇게 단어들만 주고 나서요. 스스로 발음을 의문 변동 현상에 따라서 끌어내게 한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의문 변동의 유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개념 한번 보죠. 대표 기출 문제 아래에요. 인접했다라는 것은 이제 가까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반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인접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앞 음절의 받침과 뒷 음절의 초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접한 두 의문의 환경에 따라 두 의문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발음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의문의 변동에는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 다른 말로 대치라고도 해요. 한국어 그대로죠, 그죠? 1대1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의 의문이 인접한 의문의 성질을 담는 동화, 그리고 두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축약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 쓰는 말 그대로죠. 그 다음에 두 의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탈락, 그리고 어떤 것이 생기면 첨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동화는 따로 적어놓고 있지 않죠. 물론 이제 옛날 공무원 문제에서는요, 동화를 따로 구분하는 게 나오기도 했는데 대다수의 문제에서는 우리 왜 소리가 같거나 비슷해지면요, 결과적으로 1대1로 바뀌기 때문에 이 동화도요. 교체의 범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우리 거기 표 보면 의문의 교체는 이렇게 도식화하고 있죠. 뭡니까? 이게 그대로죠. A가 B로, 축약은 A, B가 C라는 한어로 합쳐지는 거고 탈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있었는데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첨가는 뭐예요? 없었는데 생기네요. 이렇게 도식할 수 있고요. 각각의 교체, 축약, 탈락, 첨가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쭉 잡아놓고는 있는데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의문 변동 현상을 정확하게 끌어내서 발음 끌어내면요. 교체인지 축약인지 탈락인지 첨가인지는 시각적으로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1번 보죠. 의문의 교체. 발음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의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1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거 앞에서 한국어의 특징할 때 했었네요. 그죠? 말 그대로 음절 끝에서 종성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의 규칙이 있다.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기억납니까? 국어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는 가느다란 물방울 7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외에 자음이 음절 끝에 왔을 때는요. 결과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선생님, 아니 이렇게 7개로 소리 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바뀔 때는 요것 중에 하나로 바뀌나요? 이런 거죠. 어, 교체라는 걸 확인하려면 결과적으로 그죠? 이거 3개 중에 하나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안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안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니은 7개 중에 니은으로 발음되기는 하지만 이런 발음에서는 뭐가 확인이 안 돼요. 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죠? 교체 1대1로 바뀌는 것이 나타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로 바뀐다는 건데 다만 우리가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로만 발음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적용하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고요. 자, 표 나와 있지만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죠? 뭐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을 외우고 있으면 돼. 보세요, 그러면. 자, 박 어떻게 발음합니까? 박, 히읗 어떻게 발음해요? 디귿으로. 숲 어떻게 해요? 비읍으로 발음하죠. 쌍기역이 기역으로, 히읗이 디귿으로, 피읍이 비읍으로 해가지고요. 음절의 끝소리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발음되면서 1대1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교체, 대치의 범주가 되는 거고요. 물론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히읗 같은 경우는 음절 끝에서 뭐로?
디귿으로 발음된다. 이런 것들 그죠? 이거는 살짝 잡아 두셔야겠죠. 그리고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 우리 배 쌍기역 이미 앞에서 자음 모음 했잖아요. 이거 하나의 음운, 된 소리로 하나의 음운이기 때문에 그죠?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건 기역 두 개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아메바 같은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죠? 된 소리도 하나의 소리고 예사 소리도 하나의 음운이기 때문에 된 소리가 예사 소리 기역으로 발음되는 건 하나를 덜 적는 거지. 소리로 비교해 본다면 쌍기역을 기역으로 발음하는 건 뭐예요? 교체입니다. 헷갈릴 이유 없죠? 쌍기역도 된 소리로 하나의 음운, 기역도 예사 소리로 하나의 음운이에요. 그 다음에 교체 범주에서 36쪽 보세요. 이번에 된 소리 대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된 소리는 구두버소제와 짝을 이루는 꾸뚜버서쪽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 경음화. 된 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경음이라고 하니까 다른 말로 경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요. 개념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서로 만났을 때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인데 어차피 된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밖에 없어요? 구두버소조밖에 없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울림 소리 뒤에 안울림 소리 뭔지 잊지 않으셨죠? 그죠? 자음 중에서 모노레일 빼고요. 그래서 안울림 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 소리 구두버소조.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데 어차피 된 소리로 바뀔 수 있는 애들은 구두버소조밖에 없기 때문에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소조가 오면 이 뒤에 애들이 다 뭐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된 소리. 경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입고 뭡니까? 입 안울림 소리. 그 다음에 뒤에 고 기역 된 소리로. 그 다음에 국밥 했을 때 안울림 소리. 뒤에 비읍 구두버서죠. 그죠? 된 소리. 그 다음에 젖 했을 때 어차피 안울림 소리는 받침해서 안울림 소리로 발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울림 소리 뒤에 시옷 와가지고요. 된 소리 쏘라고 발음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얘는 재밌는 게요. 된 소리 되기는 이 조건이 되면 무조건이에요. 100%. 요거는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표준 발음법 자체의 초점 맞춤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소조가 오면 예외 없이 무조건 된 소리로 발음된다는 거고요. 자, 당연히 조건도 조건이지만 이거 뭐예요? 어디에 들어간다? 교체에 들어간다. 이를테면 이런 거 나온다고요. 국밥은 교체다. 이런 설명들 나왔을 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국밥 뭐 일상적으로 맞는 발음이긴 하지만 그래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소조면 무조건 된 소리로 발음되니까 얘 발음은 국밥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은 비읍이라는 예사 소리가 쌍비읍이라는 된 소리로 1대1로 바뀐 거니까 얘는 교체에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비읍이 쌍비읍으로 발음되는 것도요. 물론 적을 때 비읍 하나를 더 적었을 뿐이지. 그죠? 얘는 예사 소리로 하나의 음은 얘도 된 소리로 하나의 음운이기 때문에 된 소리 대기 같은 경우도 1대1로 바뀌는 음운의 교체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에 음운의 동화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동화 소리가 같거나 비슷해지는 건데 어차피 그 과정에서 뭐예요? 예. 1대1로 바뀌기 때문에 교체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교체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먼저 그러면 동화 범주에 속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교체 범주 안에서 따로 또 카테고리 잡아서 보는 겁니다. 자음 동화는 뭐겠어요? 그냥 자음끼리 만나서 소리 같거나 닮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비음화 유마 아까 자음 2강 때 비음에 들어가는 거 유음에 들어가는 거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음화는 뭐예요? 비음화 비음 아니었던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고 유음이 아니었던 것이 유음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비음화는요 정확히 비음이 아닌 자음이 그죠 비음과 인접했을 때 그죠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고요. 유음화는요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과 인접했을 때 유음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일상적인 발음에서 접근해 볼게요. 그죠? 국물 했을 때 비음이죠. 우리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잖아요. 그러면 국물 했을 때 비음 앞에 비음 아닌 기억이 이응이라는 비음으로 바뀌고 있네요.
그죠? 비음화, 개별 현상으로는 비음화, 그다음에 뭡니까? 음운 변동 유형으로는 교체가 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듣는 했을 때 비음 앞에 비음 아닌 디귿이 왔더니 어떻게 해요? 듣는 해서 비음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물 같은 경우도요. 비음, 미음 앞에 비음 아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 규칙을 외우고 너무 애쓰면요.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물론 나중에 때가 되면 암기하라고 말씀드릴 거고 암기 팁도 알려드릴 텐데 이 정도는 일상적인 발음 아닙니까? 그래서 국물 그러면 비음 아닌 기억이 이응이라는 비음으로 바뀐 거고 비음하고 그다음에 교체에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유마 보세요. 권력, 신라, 칼날 했을 때 유음은 어차피 리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리을 앞에 유음 아닌 니은이 리을로. 그죠? 신라 했을 때 유음 앞에 유음 아닌 니은이 리을로. 칼날. 그죠? 얘는 유음 뒤에 유음 아닌 니은이 리을로 해가지고요. 요렇게 인접한 유음 때문에 유음 아닌 니은이 리을이라는 유음으로 바뀌는 걸 유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국외음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국외음악 했을 때 국외음은요. 정확히 경국외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확인하셔도 돼요. 경국외음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어요? 바닷가 잠수함 모노레일 지읒 계열. 그래서 지읒 그죠? 쌍지읒 치읓인데 현대국어의 국외음화라고 했을 때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국외음 하니까 특정 조건 하에서 국외음이 아니었던 애들이 지읒이나 치읓 같은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죠? 얘도요. 조건 외우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잘 써요. 우리가 이 단어 발음할 때 그죠? 구지를 구디라고 굳이 그렇게 발음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보니까 뭐예요? 끝소리 디귿 티읕이 그죠?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아직 우리가 뭔지 배우지 않았는데 조사나 어미 전미사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굳이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요. 보세요. 굳이 받치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거치다 잘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디귿이 받침 디귿이 뭐 만난 거예요? 이응 만난 거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잉? 우리 각각의 음절에서 첫 소리 이응은 실제 음운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이 이 앞에서요. 디귿이 지읒으로. 자, 인상 너무 더럽게 썼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바치 같은 경우도요. 그죠? 뭡니까? 티읕이 이응이 아니라 이 앞에서 치읓으로.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디귿 티읕 만나면 티읕으로 먼저 합쳐지고요. 합쳐지고 나니까 얘가 이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읓으로 국의 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차피 한국인이라면요. 굳이 받치 거치다 결론적인 발음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 국의음이 아니었던 디귿 티읕이 국의음 지읒 치읓으로 발음되는 게 개별 현상으로는 국의음하고 발음되는 과정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티읕이 치읓으로 1대1로 바뀐 거니까 음운 변동 유형은 교체가 되는 거네 대치가 되는 거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잘 들으세요. 3번하고 4번이 있잖아요. 얘는요.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현상 조건 외울 필요 없어요. 무식한 짓이고요. 이모음 역행동화가 이런 거 이를테면은 뒤쪽에 오는 이 모음의 영향 때문에 앞쪽의 것이 발음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표준 발음이나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오히려 보조단 쪽이 중요해요. 자, 이런 현상은 표준 발음이나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이모음 역행동화 외울 필요 없습니다. 표준어 표준 발음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가랑이, 건더기 보조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왼쪽에 덤터기, 아지, 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의 이모음 역행동화를 적용해 가지고요. 가랭이, 건데기, 덤태기, 아지, 랭이 이렇게 잘못 발음하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 틀린 말이에요. 자, 시험에서 이 현상 자체를 묻지는 않고요. 이 현상과 관련해서 뭐가 표준어인가를 잘 묻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휘 자체. 제가 OT 때 말씀드렸잖아요. 참 OT 보셨어요?
그 5분밖에 안 되니까 보셔야 됩니다. 뭐 공부하는지는 알고 저기 같이 학습하셔야죠. 자, 요거 문법이나 규범과 관련해서 중요 어휘를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가랑이, 건더기, 덤터기, 아지랑이는 가랭이, 건더기, 덤태기, 아지랭이라고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할 때 보세요. 가랑이, 아지랑이는 들어가고 건더기 덤터기는 들어가고 연상하기 편하죠. 물론 이제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연상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모음 역행동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어휘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음 조화도 한국어의 특성으로 말씀드렸죠. 다만 모음 조화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휘 자체가 중요해요. 그죠? 자, 4번의 모음 조화의 니은 쪽에 예에서 이거 체크합니다. 깡충깡충, 쌍둥이, 오뚜기, 단출하다 같은 경우는요. 모음 조화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표준어인 애들이어서요. 그죠? 모음 조화도 규칙적으로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재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을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아우 오우 아우 해가지고요. 양성의 음성 붙은 거니까 모음조화 깨진 거지만 얘네들은 모음조화 깨진 형태가 다 뭐가 된다? 표준어가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3번과 4번 범주에서는요. 어휘 자체가 중요해요. 어휘 자체가 중요하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죠? 포인트 잡아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번에 보시면 의문의 축약과 탈락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축약은 뭐겠어요? 합쳐지는 거. 탈락은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자음 축약 그러면 두 개의 자음이 제3의 음은 하나로 합쳐지는 건데 어차피 국어에서는요. 거센 소리로밖에는 안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 왜 거센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음운이 뭐가 있어요? 비읍, 기역, 지읒, 디귿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히읗과 앞뒤로 만났을 때 거센 소리 피카츄털로 발음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카츄털, 피카츄 뭔지 알죠? 예. 자, 언제적 겁니까? 제가 요즘에 그 케이블에서 주말에 그 모래시계를 하는 거예요. 모르시죠? 됐습니다. 그죠? 이게 1995년도 1, 2월 달에 그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그 새록새록 기억이 새로운 거예요. 물론 피카츄도 옛날 피카츄는 꽤 오래되기는 했죠. 요즘에도 나오지만 자 됐고요. 헛소리 했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거센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히읗과 앞뒤로 만났을 때 피카츄 털로 소리 나는 거.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진 거니까 축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요. 개념은 이런데 일상적으로 틀리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발음해요? 잡히다. 비읍 피읍이 피읍으로. 어떻게 발음해요? 조고라고 안 하죠? 좋고. 히읗 기역 만나서 키읔으로.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옳지 아니잖아요. 옳지. 히읗 지읒 만나서 치읒으로. 이 어떻게 발음하죠? 정말 사람이 많다. 설마요. 많다 해가지고요. 히읗 디귿 만나서 티읕으로. 그래서 거센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히읗이 앞에 붙어도 돼요. 히읗과 앞뒤로 만났을 때 거센 소리 피카츄털로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 걸 자음 축약이라고 하고요. 모음 축약. 그러면 모음 축약은요. 두 개의 모음이 사이. 이가 뭡니까? 에 하나로 합쳐지는 거겠죠. 다만 개념은 이런데 모음 축약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유 묻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 국어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뭐 이유 궁금하시겠지만 안 나온다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 축약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에게 그 정도 신뢰감만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래도 국어 문법부터 독해까지 해가지고요 문제 참 많이 풀어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안 나오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갈게요. 37쪽에 의문의 탈락. 뭐 둘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보세요. 자음군 단수나 그러면 자음군 우리 자음군이 뭐라고 했어요? 쌍기역은 자음군이 아니죠. 두 개 서로 다른 자음이 뭉쳐 있는 것을 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화된다는 것은 하나 빠지고 하나만 남는다는 거긴 어차피 우리 왜 앞에서 국어의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가느다란 물방울밖에 없다. 그래서 받침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왔을 때는
이것 중에 하나로 발음되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1대1로 바뀌는 거고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이거 7개 중에 하나로 발음되면서 2개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 어떻게 비읍 시옷 중에 비읍 닭 그죠? 하나만 남고요. 옵는 했을 때 리을 미음 중에 미음만 남잖아요. 이게 자음군 단순화 개별 현상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음운 변동이 유형으로는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제가 개별 현상 유형 계속 번갈아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유형은 말 그대로 그죠? 나타난 종류 얘기하는 거니까 유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현상 그러면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음운의 탈락 중에 리을 탈락도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우리 왜 흔히 쓰는 소나무라는 게요. 그죠? 원래는 솔 더하기 나무가 결합한 말인데 리을 탈락했고요.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잖아요. 울다라는 단어에 는 붙으면 한국인이라면 울는이라고 쓰지 않고 우는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리을 탈락한 겁니다. 발음하는 과정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거 있죠. 그래서 조타의 조에다가 붙으면 조흔이 아니라 조운이라고 발음하면서 히읗 발음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안타에 아서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안하서가 아니라 안아서 이렇게 되면서요. 히읗 빠지고 니은 그대로 이어서 발음하면서 안아서 이렇게 되죠. 어렵지 않고요. 자, 요거 탈락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4번에 모음 탈락. 말 그대로 모음이 탈락하는 거겠죠. 보세요. 가다에 아서가 결합하면 가아서가 아니라 가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두 개가 겹치니 하나 빠졌고요. 그다음에 김치를 담그다 시냇물에 발을 담그다 했을 때 이거 기본형이 담그다 아닙니다. 담그다고요. 보세요. 그러면 담그다에 결합하면 어떻게 써요? 담가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담그의 의가 빠지고 남아있는 기억에 결합하면서 담가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특히 요거 가다에 아서 결합해서 가서라고 발음할 때 요거 조심하세요. 가서라고 발음하면서 가다에 가에 서가 붙은 게 아니고요. 뭐가 붙은 거예요? 국어에서 이렇게 서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서가 결합했고 아와 동일한 모음이 두 번 겹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락한 겁니다. 그죠? 우리 교재에 있는 예들은요. 그냥 아무 예나 막 갖다 넣은 게 아니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상당히 섬세한 예를 넣은 겁니다. 요거 잘 잡아 두시고요. 괜찮죠? 그다음에 의문의 첨가. 첨가는 뭐겠어요? 없던 소리가 생기면 첨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니은 첨가 하나만 알면 되는데 잘 보세요. 단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면 뒷말의 첫 소리에 니은이 덧붙는 현상입니다. 자, 부수적인 조건 외울 필요 없고요. 물론 주격 조사나 고여인 전미사가 오면 니은이 덧붙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거 외우지 않아도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 첨가를 내려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나타나는 경우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정도는 할게요. 그죠? 단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죠?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눈 거 쉽잖아요. 이불, 여름 별개의 단어로 쓰니까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이로 시작하고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여로 시작해요. 그럴 때 뭐예요? 뒷말이 첫 소리에 니은이 덧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니은 첨가고요. 니은 첨가는 아마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면 선생님 예외가 많은 현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맞아요. 하지만 음운 변동의 유형 낼 때는요. 안 일어나는 예외를 내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기본 조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솜 더하기 이불 했을 때는 솜니불, 한 더하기 여름 했을 때는 한여름이 아니라 한여름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음운 변동의 유형은요. 얘네들이 다예요. 되게 쉬운 거고요. 다만 개념 플러스 잘 보세요. 거기에 사이수리 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시험에 얘를 음운 변동 현상으로 묻지는 않는데 나중에 얘가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현상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나중에 맞춤법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잡아둘게요. 자, 얘는 의문의 첨가와 관련된 현상이고요. 사이수리 현상은 뭐냐면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가 결합해서 합성어가 될 때 쉽게 그냥 단어 두 개 결합해서 다른 단어가 만들어질 때 뒷말의 첫 소리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아니면 니은이 덧나거나 니은이 덧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어 두 개 결합했을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아니면 앞말의 끝에 니은 발음이 덧나거나 앞말과 뒷말에 니은이 덧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죠. 먼저 된소리가 나는 경우 1번은요 뭐냐면 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합성어 두 개 단어를 합친 말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 소리이고 뒷말의 첫 소리가 안 울림 소리일 때 어차피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안 울림 소리는 구두버소주밖에 없죠. 선생님 된소리 대기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아이 다르죠. 앞에 보세요. 된소리 대기는 뭐예요?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서조고요. 그죠? 그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건 합성어. 그죠? 두 단어를 합쳤을 때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서조가 올 때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보세요. 길 더하기 가 했을 때 지금 뭡니까? 그죠? 길 더하기가 합성어고요. 울림소리 구두버서죠. 길가. 선지 더하기 국 합성어에서 그죠? 앞말 모음은 울림소리니까 울림소리 구두버서조에서 길가 선지국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죠. 이런 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나는 경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를 합친 합성어 합성 명사에서 나타난다라는 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당연히 뒤쪽에 덧붙을 수는 없겠죠. 앞말의 받침이 니은이 덧나는 겁니다. 보세요. 후 더하기 날에서 합성어가 되는데 앞말 후, 뒤후자죠.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이에요. 그랬을 때 훗날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 더하기 물 합성어인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요. 뒷말의 첫소리가 미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빗물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똑같다고 했죠. 합성어에서 니은이 덧나는 경우는 뭐냐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뒷말 역시 모음으로 시작할 때 보세요. 나무 더하기 잎 해서 합성어인데 모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할 때 나뭇잎 해가지고요. 앞말의 끝과 뒷말의 첫 소리에 니은이 덧나고 있죠. 물론 잎의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거고요. 마찬가지 예사 더하기 1 해가지고 합성어가 됐을 때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예산일 해가지고요. 니은이 덧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현상으로는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데 나중에 뭐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해서 맞춤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잡아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4번 보세요. 이제 맞춤법 연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사이수리 현상이 일어나면 즉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니은이 덧나거나 니은이 덧나면 뭡니까? 사이시옷 두 단어 사이에 적는 시옷을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세요. 선짓국, 훗날, 빗물, 나뭇잎, 예산일 같은 경우에 다 뭡니까? 모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사이에 뭘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시옷을 적어주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에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자 한자어의 사이수리 현상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자어들은요. 딱 이거 6개만 사이슛을 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 곧세, 수차, 퇴퇴 이렇게 6개만 적어준다는 겁니다. 즉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관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휘 전체가 한자로만 구성돼 있을 때는 사이시옷 적는 게 뭐밖에 없다. 곧세 수차퇴퇴. 다만 이제 여기서 단순 암기하면 되는데 선생님 아니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거 한 단어 아닌가요? 물론 한 단어기는 하고요. 다만 한자를 같은 경우에 글자 하나하나가 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글자 이상의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두 개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봅니다. 물론 어휘 구성을 묻지는 않으니까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휘 전체가 한자어일 때 사이시옷을 적는 건 뭐밖에 없다. 곡간, 세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곳세수, 차퇴퇴 이렇게 6개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역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이 6개 이외의 한자어들은 절대로 뭐 적지 않는다. 발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사이시옷 적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화병 어휘 전체가 한자어인데 이 6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시옷 적지 않고요. 전세빵 같은 경우도요. 어휘 전체가 한자어인데 이 6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이시옷 적지 않는다는 거. 그죠? 요거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나중에 맞춤법 할 때도 또 확인을 할 건데요. 다른 것보다는 요거 마지막 5번 잘 기억해 두세요. 그죠? 한자에서 사이시옷을 적는 6개 마지막입니다.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외의 어휘들에는 절대로 뭐 적지 않는다. 사이시옷 적지 않는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과 거의 그 비슷한 진도 분량으로 나가는데 이제 문법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걸러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짧아지네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에겐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요렇게 해서 제가 3강 단위로 한 차시 수업을 정리하는데 그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4배속 복기 테이프, 복습하는 기태형 테이프 여전히 찍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기본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아니라면, 그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복기 테이프 활용하시고 복습 시험 활용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그죠? 골라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시 수업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이제 2차시 수업 업로드 돼요. 금요일 때 다시 뵙겠습니다.